안녕하세요. 건강하고 맛있는 발효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건강한 뜰TV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몸에 좋은 청국장 한번 직접 만들어 보겠다고 콩을 삶아 아랫목에 묻어뒀는데 며칠 뒤 뚜껑을 열었을 때 구수한 향기 대신 코를 찌르는 쿰쿰한 냄새만 가득했던 기억. 기대했던 끈적한 실은 보이지 않고 미끌거리는 콩만 남아서 결국 다 버려야 했던 그 좌절감 말이죠. 보통 청국장은 그냥 따뜻한 데 두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청국장이야말로 온도와 습도 그리고 공기의 미묘한 줄타기가 필요한 과학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업로드한 집에서 전기밥솥 하나로 청국장 띄우기라는 주제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팁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알려드릴 팁들은 많은 시행착오로 이뤄낸 정제된 내용이므로 구독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팁은 바로 콩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청국장의 핵심은 단연 좋은 콩이죠. 가을에 수확한 해콩이면 금상첨화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씻는 방법입니다. 쌀 씻듯이 박박 문지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청국장용 대두는 껍질이 생명이기 때문이죠. 껍질이 상하면 삶을 때 영양분이 빠져나가고 나중에 발효될 때 점액질, 즉 우리가 원하는 그 실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마치 아기 목욕시키듯 흐르는 물에 먼지만 털어낸다는 느낌으로 살살 다뤄주세요. 콩을 불릴 때의 팁 하나 더. 그냥 맹물 대신 천일염한 꼬집을 넣어보세요. 소금은 콩의 단백질 구조를 부드럽게 이완시켜줍니다. 덕분에 삶는 시간도 줄어들고 콩 속까지 수분이 균일하게 침투하죠. 겨울철에는 12시간 이상, 따뜻할 땐 10시간 정도 충분히 불려주세요. 불린 콩을 쪼개봤을 때 심지가 없이 통통하게 살이 올랐다면 준비 완료입니다. 이제 콩을 삶을 차례입니다. 일반 냄비보다는 압력밥솥을 추천해드려요. 여기서 포인트는 오버쿡입니다. 밥해 먹는 콩보다 훨씬 더 무르게 손가락으로 살짝만 눌러도 저항 없이 으깨질 정도로 푹 삶아야 발효균이 콩 속까지 파고들 수 있답니다. 물은 콩의 1.5배에서 2배 정도. 콩은 삶으면서 부피가 늘어나고 거품이 많이 납니다. 안전을 위해 콩과 물을 합친 양이 압력밥솥 내부 용량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만의 꿀팁. 식용유 한 방울을 꼭 떨어뜨려주세요. 콩 삶을 때 거품이 일어나 노즐이 막히는 상황을 이 기름 한 방울이 막아주니까요. 추가 올리면 약불로 줄여 20분, 불 끄고 뜸들이기 2-30분이면 충분해요. 뚜껑을 열었을 때 콩이 하얗다면 실패입니다. 고초균이 먹이로 삼을 당분이 충분히 나오지 않은 거거든요. 연한 갈색빛이 돌 때까지 충분히 삶아주세요. 그리고 삶은 물, 콩물은 절대 버리지 마세요. 수용성 단백질, 사포닌, 미네랄, 올리고당이 풍부한 콩물은 청국장 발효 시 사용할 습도 조절용 면포를 적실 때, 청국장이나 된장찌개 육수로 사용할 때, 된장을 담글 때 아주 요긴하게 쓰인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발효에 관련된 팁입니다. 저도 그랬지만 여기서 많은 분이 실패한답니다. 바로 온도 때문이죠. 청국장을 만드는 바실러스균은 온도가 40도 전후, 습도는 7-80%에서 가장 활발하게 생육하게 됩니다. 60도가 넘어가면 서서히 활동이 줄어들고 70도가 넘어가면 완전 사멸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집 전기밥솥의 보온 온도는 보통 70도가 넘습니다. 그냥 콩을 넣고 보온 버튼을 누른다면 고초균을 다 죽이는 셈이 되죠. 삶은 콩의 수분기가 너무 많으면 안 되므로 채반에 받쳐 물기를 충분히 뺀 후 콩의 온도가 40에서 45도 정도일 때 밥솥에 넓게 펴서 넣어줍니다. 고초균이 왕성하게 번식하기 위한 최적 습도인 7-80%가 유지되지 않으면 삶은 콩이 말라버리게 되는데 이것이 가장 큰 실패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밥솥에 접시를 깔고 찜기가 닿지 않게 물을 붓고 찜기를 올린 뒤 아까 남겨둔 콩물에 적신 면포를 깔아주세요. 그 위에 삶은 콩을 너무 두껍지 않게 펴서 그 위에 젖은 면포로 덮어주면 된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종균 이식입니다. 볏짚이나 억새, 마른 풀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다면 시판 생청국장이나 나토를 2-3숟가락 넣어 섞어주세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밥솥 뚜껑을 닫되 나무젓가락을 끼워 살짝 틈을 줍니다. 바실러스균은 공기를 좋아하는 호기성 세균이라 숨구멍이 필요하거든요. 전원을 켜지 않고 보온 온기만 이용하거나 온도가 너무 떨어지면 잠깐씩만 보온을 켜는 방식으로 40도를 유지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때 디지털 온습도계가 있다면 밥솥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온도가 낮다면 보온 버튼을 누르고 습도가 낮다면 물을 추가하면 되니까요. 디지털 온습도계 꼭 하나쯤 장만하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많은 분이 왜 제 청국장에서는
발 꼬랑내만 나고 실이 안 나올까요? 라고 묻습니다. 원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산소가 부족하거나 잡균이 침입한 거죠. 바실러스균은 호기성균입니다. 공기를 좋아한다는 뜻이죠. 고초균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콩을 너무 깊게 쌓지 마시고 널찍하게 펴주세요. 그리고 면보는 반드시 삶아서 소독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발효가 진행되는 24시간에서 72시간 동안은 절대 밥솥을 자주 열어보지 마세요.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 잡균이 번식해 쓴맛이 난답니다. 48시간 후 숟가락으로 콩을 떴을 때 하얀 실이 거미줄처럼 끈덕지게 따라오고 구수한 향이 난다면 성공한 거랍니다. 지속적인 온습도 공급이라면 48시간 전이라도 발효가 종료되기도 하고 좋은 온습도 환경에서는 12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서도 진이 발생하면서 발효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답니다. 발효가 끝난 완성된 청국장은 바로 먹을 양만큼 소분해서 바로 냉동 보관하세요. 냉동실에서는 생청국장으로 6개월 보관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냉장실에서는 1개월 보관이 가능하지만 냉장실에선 발효가 계속 진행되어 맛이 변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일주일 이내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위한 섭취 팁입니다. 청국장을 찌개로 끓일 때 청국장을 처음부터 넣고 팍팍 끓이시나요? 그러면 몸에 좋은 바실러스균과 효소가 모두 파괴된답니다. 콩 삶은 물이나 멸치 육수에 채소와 두부를 먼저 익힌 뒤 불을 끄기 2-3분 전 완성된 청국장을 풀어서 한 소끔만 더 끓여내세요. 그래야 청국장에 살아있는 영양과 깊은 풍미,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복잡해 보이지만 온도와 신선한 공기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누구나 냄새 없는 나만의 청국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끈적한 실의 마법에 도전하고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아껴두었던 또 다른 내용을 구독자 여러분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맛있는 청국장에 특별한 향을 더해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청국장 가양제 첨가 방법이란 주제를 갖고 찾아오겠습니다.